이 되나? 되나? 뭐지, 방송 누가 보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립 잡는 방법 해저지 했죠. 어제 하고. 오늘은 어디서 하는 거 요거 좀 하려고 방송 켰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이 방송을 잘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소신껏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막 모르겠고 잘. 퍼팅 그립 잡는 거부터 아이언 그립 잡는 거, 스테아, 스트롱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어드레스를 할 건데, 이 어드레스가 참 힘들어요. 알론캠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자체. 그래서, 그, 이 어드레스 자체를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복잡한 것도 많고, 그리고 내가 또 어드레스가 너무 못났어요. 다른 아들처럼 어드레스 각이 탁탁탁 치고, 막 이러면 멋있는데, 잘 안 돼. 내가 조금 자유롭게 공을 치다 보니까 막 다른 프로들처럼 어드레스가 멋있게 딱 이런 형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어드레스 자체가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하다 보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해봅시다. 어차피 한다고 한 거잖아. 하든가 말든가 모르겠고 야, 어저께 그립 잡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부터 해서 이렇게 스탠다드 그립에서 약간 저는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 잡는 그립을 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좀 이렇게 어드레스 할 때마다 일단 이 스탠다드 그립 잡고 이제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어깨 높이가 이 자체적으로 살짝 삐딱하다. 내가 이 중심은 내 척추 중심은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고 양발의 중심은 가만히 있지만 이런 상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 이걸 갖다가 거의 다 사람들이 좀 올라가니까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로 섰을 때 그래서 하는 거 하고 살짝 이 왼쪽 이 사이드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예. 이 좀 잘못된 느낌이죠. 처음 접하면 그립을 잡고 처음 이제 스퀘어 접고 처음 어드레스 접하면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정상인데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뭐라 이렇게 좀 불편하다 해야 될까?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걸 낮추려고 그래. 이걸 낮춰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어깨 방향이라든지 이 허리 방향이 내가 섰던 방향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형태입니다. 이게 나는 이리 치야 되는데 내 몸은 이렇게 돌아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궤도 자체가 바깥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죠. 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이해 안 되실 건데 좀 치시다 보면 이걸 조금 지켜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어드레스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이제 스퀘어를 들고 잡고 어드레스 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살짝 돌려 잡는 형태가 되면 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손가락과 손바닥이 반이 잡히면서 이런 식으로 이 스탠다드 그립보다는 살짝 스퀘어 그립보다는 이렇게 어디로 왼쪽 곁에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왜 갖추냐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왜소하죠. 왜소하고 힘도 왜소하다 보니까 근육도 작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파워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나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몸 작은데 어째 뭐 힘이 저렇게 끼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걸 조금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그립을 살짝 돌려잡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려잡을수록 헤드의 가속도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서 파워를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실어내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힘으로 밀어치고 막 이러는 건 아니다. 스윙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좀 많이 좀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레슨도 안 한다. 재미나게 핑계 대면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 해야 되겠네. 보니까 아마 힘들어서도 안 하려고 했죠.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도 하나씩 만들어가면 재밌겠다. 이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부분들은 자 스퀘어 그립을 잡고 이렇게 제일 처음 스퀘어 그립이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퀘어 그립 잡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스윙 어드레스를 했을 때 5대5로 스윙이 이 체중이 잡힙니다. 체중이 잡히고 척추가 이렇게 살짝 이 수직에서 척추 자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중심은 변하지 않고 척추만 이렇게 살짝 변하는 게요. 10도 정도, 10도 정도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끔 이래 변하거든요. 사람이 척추가 이렇게 살짝 돌아가니까 얘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얘 가만히 놔도 척추만 이렇게 되나? 안 되잖아, 그죠? 오션 200 취향이나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꼭 자연스러운 이제 어드레스를 만들어주려면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어드레스 했을 때 5대5 주지만 실제로 어깨 자체가 살짝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갖추게 돼요. 이런 형태 갖추게 되는데 나는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 잡으니까 살짝 이 그립을 좀 오른쪽으로 돌려 잡죠. 오른쪽으로 돌려 잡으니까 이 어깨 자체가 살짝 더 위로 올라갑니다. 기본적인 어드레스보다 더 올라가면서 살짝 딱한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봤을 때 나한테는 편한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또 불편한지도 몰라요. 나는 이렇게 원체 오랫동안 치워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보여도 나는 편해. 내 편하면 됐어. 그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립 잡고 샀다 그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드레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이 항상 하는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공을 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거든.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어드레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자기 호흡에 맞게 그 호흡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지 않고 일정한 루틴을 습관처럼 움직이는 거 있죠. 뭐 루틴이라고 하지만 습관처럼 움직이는 걸 하게 돼요. 그런 부분을 따라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게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아, 좋죠. 그거 좋아요.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따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 다 이유가 다 있어. 하다 보면 이해를 하게 돼요. 무조건 이거 서가지고, 그 다음에 체인 잡고, 이래 저거 여러 잡동작들이 많아져. 그러면 집중이 안 돼, 사람이. 사람 집중이 안 돼. 공을 치고, 이렇게 할 때, 내 근육 자체가 잘 움직여주질 않아. 항상 일정하게 움직여줘야지 내 근육이 이제 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근육도 준비를 하거든. 내 몸이라고 해서 무작정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어드레스 할 때부터 이죠. 기본적으로 그립을 먼저 정하고 잡죠. 이렇게 그립을 잡고 그다음에 채를 목표 쪽으로 이렇게 페이스를 이렇게 놔줘야 돼요. 헤드 자체를 놓는 방식 좀 이따가 알겠지만 헤드를 먼저 놓고 헤드 위에 요 크라운이라는 요 부분을 얘네 부분이 크라운이라고 해요. 이 크라운 부분을 위에서 봤을 때는 일단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채는 살짝 이렇게 둥글게 나오지만 쫙 보기는 힘들어요. 골프채들은. 근데 이 한국 골프채들은 위에서 일자로 딱 나오기 때문에 참 보기가 좋아요. 요 뒤에 뭐 이렇게 화살표 막 그리시고 막 하는 것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이게 내가 보는 그 시선의 각도 있죠. 각도에 따라서 이게 틀어졌다고 하니까 이래 돼요. 이래 보일 때도 있고, 여기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예, 배제하려고 이제 요 위에, 요 페이스 N은 이 부분, 요 부분을 보고 이렇게 방향을 정해요. 참, 어드레스 할 때도 이 방향 정한 에임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어드레스가 돼야지, 그 다음에 에임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립을 잡고, 여기 잡고, 요 위에 팝골프의 패드, 맨 윗부분, 요 앞부분, 그런 부분을 목표적으로 이렇게 정정시키죠. 정정시키고, 요 방향 따라서, 일자로 된 방향 따라서 내가 이렇게 몸을 딱 벌려서서 이 어드레스를 하면서 다리를 딱, 이 페이스를 보고 다리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정교한지 모르죠.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진짜 정교한 사람인 걸 알게 돼요. 내가 정교하다는 게 아니고 너가 정교하다. 너가.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보면 쟤를 놓고 목표를 정했죠, 그죠? 내가 치고 싶은 정방향이 정면으로 이렇게 치겠다 이 방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채를 놓고 그 방향으로 채를 놓게 되죠. 봤을 때는 거의 뭐 일자로 딱 보이지 않게요. 그 다음에 그 페이스를 보고 위에서 이제 왼발 오른발 다리를 딱 돌리게 되면 다리를 보면서 이렇게 돌리면 막 헷갈리는데 이 페이스를 보고 이 방향대로 다리를 딱 돌리면 항상 일정하게 거의 잡처럼 딱딱 서집니다. 그리고 간격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다리부터 이렇게 오면 여기서부터 채 놓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다리 간격 잡고 이게 안 돼. 이럴 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중력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공을 치기 전에 일단 연습이라 하더라도 일단 집중력을 높여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라 하시면 돼요. 뭐 누구 따라 하느냐? 아마추어 따라 하지 말고 하도 골프에 관심이 생기면 프로들 이 방송하는 거 많아요. 그냥 방송하는 거에서 거기에서 뭐가 맞니 이런만 듣지 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잘 봐요. 그걸 잘 보면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 그런 부분을 보고 하나씩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늘게 돼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립 잡고 섰다, 페이스 모았다. 그 다음에 그 페이스를 보고 그죠? 이 페이스 방향대로 내가 정확하게 일자로 설 줄 알아야 되겠죠. 일자로 서고 그 다음에 그 페이스를 보고 다리를 왼발 오른발에 딱 벌리는 거예요. 어깨 넓이 많지. 어깨 서로 되고 어깨 넓이 많지. 이만큼 벌려도 되고 더 넓게 벌려도 돼요. 이렇게 더 넓게 벌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넓게 벌리면 벌릴수록 힘을 쓰는 이 스윙할 때 스윙 아크 자체가 커집니다. 아크 자체가 커지면서 내가 지면으로 내 중심이 바닥으로 좀 빨려버리니까 힘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엄청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요래 서는 것보다. 이렇게 서는 것보다. 이게 어깨보다 좁게 서면 힘을 많이 못 씁니다. 뭐 정교한다. 어떤 게 정교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교하다는 건 저라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항상 하던 대로 해야 정교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좋다 이래가 갑자기 요런 서든 스탠스 넓이 이렇게 서는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걸렸다. 스윙 감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항상 이렇게 서는 사람이 이렇게 또 좁게 섰다. 감각 없습니다. 감각 다 무너집니다. 중심 밸런스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감각을 다시 잡아내려면 한 6개월 정도 이래 서던 사람은 좀 좁혔다. 한 6개월 정도 쳐야 돼요. 선수 아닌 이상해요. 선수들은 이렇게도 쳤다가 이렇게도 쳤다가 이렇게 연습이 갈 때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빨리 이렇게 내 몸이 내가 좁게 섰다가 몸이 알아서 움직여. 하도 연습을 많이 하고 내 공만 치는 사람들인데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그립 잡고 서고 페이스 놓고 또 페이스 놓은 방향대로 얘가 일자잖아요. 얘는 일자로 딱 보일 거예요. 나중에 좀 이따 가지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자 방향대로 내 위에 이 헤드에 맨 윗부분과 이 브라운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일자까지 보입니다. 그 방향대로 일자로 위에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일자로 나아졌으면 그 방향대로 내가 일자로 서는데 서고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다리를 딱 벌리면 항상 허리 갖고 그 다음에 어깨 갖고 그죠? 여기 딱 정확하게 맞아요.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오버로치나 짧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다리는 여기 돌아서죠. 스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페이드볼을 치고 싶다. 또 이런 식으로 드로우볼을 치고 싶다.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어깨 방향은 안 변합니다. 어깨 방향은 정확하게 목표 스프링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지만 이 상태에서 다리만 이렇게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얘가 빠지고 내가 다리의 방향 이 방향은 다른 방향을 이렇게 보겠죠. 다른 방향을 보고 다른 방향대로 이렇게 체가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약간 이게 에이지 치고 하는 사람들은 공이 스트레이트로 가다가 떨어지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싹 뛰는 기술적인 볼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오픈 시켜놓고 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고 그 기본적인 거 이런 것만 알아도 되겠죠. 어디서 하는 거 이것만 해도 한 일주일 할걸요. 어디서 이것만 해도 그냥 간단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무조건 머릿속에 넣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고 몸으로 느껴야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운동하고 달라요. 물론 공부도 마찬가지죠. 배웠다고 해서 그게 다 자기가 안 되잖아. 경험을 해봐야 자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몸으로 뭐든지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 머리에서 정리가 되고 자기가 만들어져요. 그게 그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하면 빨리 늘죠. 그 대신에 이제 공은 천천히 는다는 거 정확하게 모르셔야 돼요. 자, 위에서 일자로 위에서 일자로 페이스를 놨죠. 페이스를 놨으면 그 방향대로 내가 이렇게 씁니다. 서보니까 그리고 다리를 딱 벌리게 돼요. 저는 항상 스탠스가 좀 넓은 편에서 이렇게 서요. 왜냐하면 내가 외상하다고 했잖아요. 외상한 사람들이 좀 그립을 내가 좀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스윙 앞으로 크게 가져가려면 이렇게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좁으면 그만큼 스윙 앞가 작아집니다. 커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순간적으로 타면서 순간적으로 힘을 써도 이 스탠스가 넓으니까 그만 스윙 아크 자체가 크다고 그랬죠. 그 안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아주 순간 타이밍이거든. 또 강릉을 잘 잡, 강호생할 때도 순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 처음에 설 때는 이렇게 저를 배울 때는 이렇게 서도 이렇게 배우면 많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연습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 스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사상이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프로도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사상대로 발라하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일 처음 접할 때. 제일 처음 뭐든지 다 제일 처음 접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죠? 일자로 놓고 일자로 내 몸을 일자로 놓는 데서 페이스 보고 다리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흐트러집니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생각이 더 많아지죠. 정리가 안 돼가 있잖아. 팔의 정리, 내 상체의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얼핏을 했을 때 페이스 놓고 그 페이스 방향으로 내가 몸을 서고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몸이 벌써 정리가 딱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어. 신경 쓰는 걸 최대한 줄이는 것도 하나의 그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누구든지 다 어떤 프로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자기한테 유리하거든. 그래서 유리한 부분들을 자기가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말도 못해. 그것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 어드레스 하는 거 평생 간다. 근데 거짓말 같지? 이거 한번 해봐라. 자, 이렇게 놓고 의자로 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놨죠. 여기 이제 기본적인 어드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어드레스 이렇게 했죠, 그죠? 아까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다 담길지 모르겠어요. 전화기가 좀 멀어갖고 며칠 해보니까 좀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거 위에서 크라운을 이렇게 헤드 M 앞부분을 봤을 때 SN 끝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카메라를 들고 제가 여기 왔어요. 왔는데 카메라가 잡히나 보자. 자 이렇게 봤을 때 요 공이 요리 하나 있죠. 요 공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방향을 일부러 내가 정해놨어요. 나는 이 방향으로 쓸 거라고. 이 방향으로 쓸 거라고 방향을 정해놨는데, 자, 이 공을 치우고, 여기에, 요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 봤을 때 어때요? 체에, 잘 안 보이나? 이거 잘 안 보이나? 체의 N 앞부분, 요 크라운 요 부분 있죠? 제일 첫 번, 요 부분 있죠? 여기 일자로 딱 보일 거예요, 일자로. 이게. 그 다음에, 요렇게, 또, 페이스가 내가 미리 정해놓은 이 라인을 따라서 일자로, 열십자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놓아져야 돼요. 뭐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게 제가 위에서 봤을 때에는 일자로 딱 나와지는 겁니다.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그렇죠?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야 열십자 형태가 딱 나오겠죠. 요거는 공이갈 방향, 그죠? 공이갈 방향으로 요 페이스를 열십자로 딱 두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애로워요, 보기보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 어드레스 할 때 그립하고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리만 딱 벌리면 정리가 다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페이스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섰다. 그러면 내 다리도 내 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이 방향대로. 그래서 페이스를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어드레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에임 잡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섰다. 이게 스윙 감각이 내 몸 자체가 스윙을 할 때 전체적인 이렇게 사선으로 치는 연습은 안 돼봤잖아. 그러면 내 눈도 착시가 오지만 내 몸도 착시가 옵니다. 거기에 대한 연습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또 반대로 몸 전체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와야 됩니다. 몸 전체가 다 돌아서게 돼요. 페이스 방향 따라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에임 잡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에임이나 어드레스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잘 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돼야지 공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어서 공을 좀 치보려고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려 했는데 또 카메라 들이대고
뭐 말하고 하니까 또 연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나도 지금 저 가산 파크골프장에서 이 18홀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도전을 해야 돼서 이렇게 왔지만 연습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냥 치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연습하려고 좀 꽁쭉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털어놓나? 카메라 이거 뭐 잘 모르겠고. 이거 뭐 하다 보니까 뭐 저 뭐고 이거 뭐지 마이크 이어폰 저 블루투스 쓰고 있는데 이것도 뭐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게 다 있으니까 뭐 애로 죽겠어. 공치는 것보다 이거 뭐 연결하고 이게 더 애로 걸려 한테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여기 도전을 하려고 그냥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연습 안 하면 안 되거든. 지금도 내가 머리가 살짝 갔는데 그래서는 안 보일 거예요. 내만 아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을 칠 때는 자기만 아는 감각이 있거든. 그 감각대로 공을 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근데 빠르게 지나가고 하는데 짧은 순간에 자기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연습해서 만들어 가려 하면 힘들어. 짧아서 확 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연습을 해야 이게 확 칠 수가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세게 치고 싶어도 몸이 안 움직여. 잡히가고. 이게 많이 숙이잖아, 이게. 많이 숙이니까. 내 마음대로 몸이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막 세게 치고 싶고 막 이러는데 내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여요. 소리가 소리고 막막해. 이것도 필드 가서 제대로 치려면 연습해야 돼. 혹시 방금에 연습해야 되거든. 거기서는 깨물음으로 쳐야 되니까. 깨물음을 치듯이 치고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완전 이래가 있네. 하다 보면 공 무조건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체가 짧으니까 이게 근육이 체가 짧아져서 근육을 많이 쓰거든요. 상당히 불편해요. 내가 지금 40mm 쓰는 저 포터보다 이건 퍼트보다 얘가 더 짧죠? 이거 상당히 힘들어. 퍼트도 풀스윙하면 상당히 힘들거든. 내 나름대로 지금 연습하려고 하다가 그립 잡는 거 해야 되지 이래서 방송 켠 거예요.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 탁 잡히고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해. 몸을 좀 더 풀어야 되나? 더 풀어야지 몸을 좀 움직이려면. 하긴 연습만 했는데 뭐 연습 안 하면 몸 움직이고 싶어도 내가 순간적으로 힘을 확 쓰고 싶어도 잘 안 돼. 여기 짧은 채 들고 완원식이 완원으로 18호 완원식이 했잖아. 잘 안 돼. 연습 안 하고 뭐 이 순간하고 다르다 이 생각은 똑같습니다. 내가 며칠 한 5일 씹었잖아요. 한 5일 가서 연습해 보니까 똑같아요. 다른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 뭐 이건 이렇게 쳐야 되고 저건 쳐야 되고 없어요.
내가 연습한 대로 내가 어프로치 한 대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해. 뭐 짧은 거 이런 치는 연습도 괜찮겠지만 내가 치보니까 롱 치는 거 이게 어렵더라고. 많이 힘들더라고. 풀 긴데 그어서 캐리로 그냥 이렇게 한 80에서 90m 친다는 게 내가 연습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저번에 내가 치보니까 그리고 한 70m 이 정도 80m 이제 한번 치보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 연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오늘 뭐 연습하기 전에 이렇게 방송해갖고 저번에 했다는 거 그거 하려고 한 거 지금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이거는 엄마질 차이. 우와 대다. 힘들고 호흡이 올라올 때는 조금 이렇게 가볍게 어프로치 하듯이 이렇게 치는 연습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호흡을 관리해야 되죠. 원래 연습할 때는 공 하나 치기 전에 항상 호흡을 2개씩 이렇게 합니다. 연습 스윙을 한 2번씩 합니다. 2번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하죠. 요게 지금 한 40m 쳤다고 치는데 이래만 하자면 클 것 같아. 예, 단지 이제 이게 체가 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근육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니까 힘들어. 짧은 걸 치든 긴 걸 치든 힘들어요. 지금은 제가 40m 정도 어프로치 하듯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퍼트 치듯이 이렇게 보니까 내 중심 자체가 위로 붕 올라가잖아. 복숭이 크니까. 그죠? 그리고 내 척추가 항상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공의 임팩트 정확성이 거의 뭐 한 80%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가 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 같으면은 아예 안 하죠.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어프로치 하듯이 내 척추 각도가 이렇게 변하거나 좌우로 움직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어프로치 하듯이 가볍게 서서 헤드 올려서 이렇게 그냥 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퍼팅은 여기서 퍼팅 하듯이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럼 벌써 이렇게 되었을 때 몸이 기울어지면서 이 골반이 옆으로 빠져버렸거든. 이렇게 되어버리면 좋은 구질의 임팩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임팩트의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임팩트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안 가요. 공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임팩트의 부정확하게 만들어지는 동작들을 갖다가 안 하려고 거의 다 노력을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보통 뭐 짧은 어프로치 이렇게 하듯이 그냥 이렇게 몸 안 쓰고 이렇게 톡톡 치는 거예요. 척추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끔. 요거는 한 60m 치려고 했는데 깨구리 볼이 안 나왔어. 그리고 깨구리 볼 잘 치셔야 됩니다. 아무나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요즘 노는
그 파프골프채 구조상 깨구리볼을 갖다가 뭐 10m, 20m 치면 편할 거예요. 근데 이걸 60m씩 이렇게 치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올 겁니다. 구조가 그래 안 되게 있어. 채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거나 그 다음에 땅속으로 파묻혀 들어가지 구조가 그래 돼 있더라고. 채를 내가 자세히 보니까. 제가 치는 거는 제가 만든 채예요. 만들어서 이 솔그라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가 땅에 이렇게 파묻히지가 않아요. 치면요. 그래서 깨그룹을 치면서 내 몸의 부상을 없애려고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노는 파크골프 채들은 깨그룹을 치려고 다음으로 강하게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잖아요. 채가 땅에 박혀버릴 거예요. 채가 안 빠질 거예요. 채가 이렇게 와서 그냥 치고 채가 이렇게 쑥 빠져나와야 되거든. 채가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팍 바뀔 거예요. 바뀌면 충격 자체가 내 손목이라든지 내 팔꿈치 막 이런 데 오게 돼요. 엘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따라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도전하는 데에 대해서 그냥 내가 도전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알아서 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쳐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어디 가서 하는 거 막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공을 다루는 그 스윙의 궤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크게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크게 따라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즐기는 형태.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레슨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보고 계신 분들은 뭐든지 잡고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운블로우를 박아치는 거, 이런 거는 따라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이 샷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장비가 받아줘야 되거든. 받아주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안 만들어지가 않는 채널로 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한 60m 정도 이렇게 캐리를 60m 보낸 거 아니에요. 캐리 60m 치려고 하면 엄청나게 조금 이 중심도 안 바꾸고 중심을 아예 왼발에 묻어놓고 백스윙하고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공이 떠서 계속 가거든.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알 필요도 없고, 아마 제가 막 몸 좀 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잠시 아르낀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깨그룹을 치는 거는 이렇게 페이스 자체를 갖다가 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딱 엎어놓고 치면 공이 잘 뜹니다. 근데 이렇게 엎어놓고 치면 채가 바뀌어버리거든. 이게 솔그라인딩이 안 되어 있는 채들은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짧은 거리 치는 건 상관없지만 좀 이렇게 미들롱 이렇게 치는 걸 갖다가 하게 되면 팔 다쳐. 팔에 붕대 감성이 돼. 인대가 늘어지거나 팔꿈치 엘보가거나 손목이 인대가 늘어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손바닥이 부서지거나 막 이래 됩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깨그룹을 칠 때 제일 편한 건 이거죠, 그죠? 살짝 엎어놓고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겠죠. 뭐를 그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갔다 그냥 친다. 공 떠요. 공 떠서 가게 돼요. 그리고 깨그룹을 칠 때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헤드로 안 칩니다. 주먹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왼주먹이 먼저 이렇게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몸을 쓰든 팔을 쓰든. 여기서 살짝 이렇게 엎어놓고 공을 치죠. 공이 쉽게 떠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제가 캐리로 한 60m 정도 친 거거든. 이게 연습해야 되겠더라고. 그냥 자꾸 치니까 감각이 없어.
손이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 저는 저 방송에서 했을 거예요. 살짝 얘기했지만, 뭐, 크게 얘기를 안 했거든. 왜냐하면, 말해봐야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샤프트에 액션이 생기거든. 이 액션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파워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래, 체에 이래 보면, 뭐, 80톤이다, 60톤이다, 뭐, 6축이다, 4축이다, 뭐, 이래서 하잖아요. 그죠? 4축, 40톤, 50톤, 60톤 이라잖아. 그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카본만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샤프트를 만들면 부러집니다. 무조건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격자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본을 갖다가 이 감아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너무 카본만 잔뜩 쓰잖아? 그럼 샤프트가 안 움직여. 단단해서 쓰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다 보면 흑연이 많이 들어가죠. 뭐 격자 샤프트가 어느 정도 구체가 있다 하더라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다 쓰진 않아. 다 쓰고는 다 그냥 똥강하고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힘이 많이 받는 부분들의 그런 격자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뭐 1200방짜리 요즘 제일 놓은 게 이제 한 가닥에 이 카본 한 가닥에 13,000가닥. 이런 식이, 요게 이제 제일 좋은 카본이거든요. 그걸 다 되면 부러져. 왜냐면 탄성이 별로 없어요. 탄성이 있는 거, 거기에다가 뭘 넣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 흑연. 그러니까 그것도 카본이에요. 잿가루 있죠, 잿가루. 그 가루와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복합적으로 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것도 흑연이라고 해요. 보통 흑연 샤프트라 그래요, 그거를. 그런 부분들 같이 섞는 거예요. 한 부분에만 들어가. 이게 다 들어가면 체포합니다. 유연성을 또 가지고 오셔야 돼요. 힘을 받는 부분에 걔네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만 이렇게 그 샤프트들이, 샤프트인가, 그 카본들이 들어가는 거는 전체로 다 안 감아요. 전체로 다 가면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40톤, 50톤, 이게 뭐 100톤, 요즘은 120톤, 130톤까지 나오죠. 그게 뭘 얘기하냐면, 그냥 힘으로 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래서 살짝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샤프트가 내려올 때 이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휘어졌다 휘어지거든. 요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해서 칠 때, 그때 그 샤프트가 힘을 발휘내는 그 힘이에요. 샤프트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샤프트가 여기서 탕 튕겨나가잖아. 튕겨나갈 때 그 힘을 갖다가 40톤, 50톤, 60톤, 뭐 100톤, 130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짝 쳐도 공이 멀리 가. 무작정 막 힘만 쓴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제가 방송을 하면서 쭉 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을 거예요. 한 6개월 뒤에나 1년 뒤에 놓을 거예요. 실력이 늘어야지. 그래야 말을 이해하거든. 먹으리들한테 말해봐야 이해 안 돼. 내 이마 아픈 거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이건 제 연습장이에요. 제 연습장이고, 여기서 피팅도 하고, 또 이 클럽 브랜드를 SSR이라고 SSR 등급의 채를 또 만들어요. 이름이 SSR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제작하고 설계하고 해서 다 만든 채거든. 또 이 타프 폼 채도 만들어요. 이거 막 수제로 만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수제예요. 이거 다 페인팅 하는 겁니다. 막 비닐로 이렇게 막 입혀갖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이 채에는 비닐이 절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내 손으로 전부 다 깎아 만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타프골프채 관심 많죠. 근데 저희들 타프골프채는 비싸가지고 해당 안 돼. 진짜 자기만의 채를 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 판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주문하려면은 여기 와야 돼. 우리 연장에 와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나하고 상담하고,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겠다.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개인 맞춤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붙이고 해서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파크 골프 채라 해봐야 가져와가지고 그냥 붙이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조립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문양 내고 실질적으로 샤프트도 페인팅 전부 다 하고 그립도 지금 이 그립 원래 안 씁니다. 제 채가 지금 10,000불, 그 다음에 15,000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가죽으로 만들어져요.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 손에만 뺏겨가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샤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샤프트가 지금 제가 쓰는 게 이게 40g짜리거든. 근데 이런 샤프트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20g 샤프트, 20g대 샤프트예요. 이런 것도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오염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이렇게 다 합니다. 피팅 하기도 한 20년이 넘어가니까 이런 설계 이런 거 싹 다 합니다. 싹 다 해서 발주 주고 그 다음에 헤드 이런 것들은 전부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손으로 안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골프 채까지도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쓰는 게 좀 특이해요. 채 자체가 좀 특이하고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전보다 솔 그라인딩부터 시작해갖고 러프 그라인딩, 케이스 러프 그라인딩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피팅 기술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천천히 이거 하면서 광고하고 싶지는 않고 사실은 광고 좀 되면 어때? 여기까지 하고 자 내일은 퍼팅이죠. 퍼팅의 스트로크 하는 부분 왜 인트윈인지 인아웃인지 요거를 이해하면 스윙에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인트윈, 인아웃, 아웃사이드 인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다 이을 필요도 없고 이 퍼팅에 대해서 이렇게 레슨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 이해하기가 빠를 거예요. 상당히 다른 거 이게 더 좋나 저기 더 좋나 막 쭉씩 하면서 할 필요 없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봅시다.